생성 AI가 내놓는 답변들, 우리가 이걸 정말 객관적인 최종 결론으로 그냥 받아들여도 괜찮을까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AI 답변의 권위, 그 뒤에 숨어있는 아주 미묘하지만 어쩌면 치명적일 수 있는 왜곡의 메커니즘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보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전문가적인 시각을 길러보는 거죠. 야, 생성 AI도 그렇게 생각한대. 이런 말 요즘 심심치 않게 들으시죠? 마치 AI가 내놓은 답변이 세상 모든 변수를 다 고려한 가장 객관적이고 가치 중립적인 최종 결론인 것처럼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봐야 합니다. AI는 과연 독립적으로 추론하는 그런 분석 도구일까요? 아니면 혹시 사용자가 던져준 그 틀에 갇혀버리는 아주 정교한 앵무새에 불과한 걸까요? 오늘 바로 이 문제를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진단에 들어가 보죠. AI의 답변을 왜곡시킬 수 있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하지만 서로 성격이 다른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아첨 현상과 공명 현상이라는 건데요. 이 두 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첨 현상부터 볼게요. 이건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말 그대로 AI가 사용자와의 대화를 좀 긍정적으로 좋게 유지하려고 사용자의 의견이 맞는 것 같다고 동조하거나 감정적으로 공감해주는 쪽으로 답변을 만들어내는 경향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정말 집중해서 봐야 할 게 바로 이 공명 현상입니다. 이건 그냥 동의해주는 거랑은 차원이 좀 달라요. 사용자가 대화 초반에 딱 설정해 놓은 그 프레임, 그러니까 어떤 관점이나 자료가 대화 전체를 지배하는 앵커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의 모든 추론과 답변이 그 궤도를 절대 벗어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시면 두 현상의 본질적인 차이가 확 들어오죠? 아첨 현상은 사용자를 만족시키려고 오류까지도 정당화해주는 거라면 공명 현상은 주어진 맥락에 너무 충실하려고 하다가 애초에 편향된 해석 자체를 훨씬 더 논리적이고 정교하게 만들어버리는 위험이 있어요. 이게 훨씬 더 교묘하고 위험한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완벽한 분석처럼 보이거든요. 그럼 이 공명 현상이라는 게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인 연구 결과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이애미 대학과 네트워크 전염 연구소 NCRI의 최근 연구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연구가 내린 핵심적인 비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AI를 되게 객관적인 심판관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주변 환경, 다시 말해 사용자가 입력한 프롬프트의 맥락에 따라서 자기 색깔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카멜레온 같다는 거죠. 연구 결과가 사실 좀 충격적입니다. 편향된 텍스트 딱 하나만 줬을 뿐인데 AI는 그 입장을 막 극단적으로 증폭시키고요. 또 단순하게 역할을 부여하는 것만으로도 권위주의적인 가치를 온호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답변의 적대성 증가입니다. 이 그래프가 방금 말씀드린 적대성 증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건데요. 보세요. 좌파 성향의 글을 먼저 줬을 때 답변의 적대성이 약 7.9%, 그리고 우파 성향의 글을 줬을 때는 무려 9.3%나 증가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어느 쪽이든 한쪽으로 치우친 정보를 먼저 주면 AI의 반응이 훨씬 더 공격적으로 변한다는 명백한 증거인 셈이죠. 자, 그럼 이제 문제 분석은 이쯤 하고 해결책으로 넘어가 봐야겠죠? 이 위험한 공명 현상을 통제하고 AI를 진짜 분석 도구로 잘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일종의 툴킷을 지금부터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례로 비교해보면 차이가 아주 명확해요. 왼쪽처럼 이 학생 엄벌해야 돼 라는 결론을 먼저 딱 던져주면 AI는 그 결론을 정당화하는 데에만 집중합니다. 이게 바로 공명 현상인 거죠. 반면에 오른쪽처럼 사실관계 나열해줘, 관련자들 관점 요약해줘, 여러 대안을 비교 분석해줘. 이렇게 구조적으로 요구하면 AI는 훨씬 더 균형 잡힌 분석 도구로서 기능하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공명 현상을 통제하는 프롬프트 설계의 핵심 원칙들입니다. 첫째, 처음부터 중립적으로 분석해달라고 명시적으로 요구해야 하고요. 둘째, 검증 가능한 사실과 주관적인 해석을 분리하도록 지시해야 합니다. 셋째, 내 주장을 뒷받침해달라고 하는 대신 내 생각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반론이 뭐냐고 묻는 검증 모드로 AI를 활용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진짜 많이들 놓치시는데 정말 중요한 작업을 하기 전에는 대화창을 아예 새로 여세요.
이전 대화의 맥락이 새 작업에 영향을 주는 걸 원천적으로 막는 거죠. AI가 내놓은 답변을 검토할 때 써먹을 수 있는 전문가용 체크리스트입니다. 한번 보세요. AI가 내가 처음에 입력한 단어나 논리를 그대로 따라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던진 가정을 아무런 의심 없이 그냥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특히 찬성과 반대 의견을 모두 물어봤는데 한쪽 논리가 현저히 빈약하다? 이건 이미 프레임이 한쪽으로 고정되었다는 아주 결정적인 위험 신호, 레드 플래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반드시 기억해야 할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AI는 말을 정말 그럴듯하게, 아주 유창하게 잘하죠. 하지만 그럴듯하게 들린다는 게 그 내용이 사실이라거나 편향되지 않았다는 걸 보장해주진 않아요. 유창함에 속지 않는 비판적인 시각, 이게 정말 필수적입니다. 만약 AI가 이미 공명현상에 빠진 것 같다고 판단이 되면요, 메타 프롬프팅이라는 기법이 아주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AI한테 자기 답변을 스스로 비판하게 만들거나 답변 속에 숨어있는 가정을 역으로 추적하게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고정된 프레임을 강제로 깨버리는 상당히 고도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제 AI를 단순히 사용하는 사용자를 넘어서서 그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아주 능숙하게 다루는 운용자의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AI와의 상호작용은 일방적인 명령이 아니라 정교한 조율 과정이라는 걸 이해해야 해요.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AI의 한계나 편향을 탓하기 전에 혹시 내 질문이 AI를 특정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먼저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결국 답변의 수준을 결정하는 열쇠는 우리, 바로 사용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듣고 나니 여러분은 앞으로 AI에게 어떻게 질문을 던지시겠어요? AI를 그냥 단순한 답변 기계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사고를 더 넓혀주는 강력한 파트너로 만들 것인가? 그 선택과 고민은 이제 우리 모두의 몫으로 남았습니다.